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의대 준비하는 대치동 초등의 수학 공부법 영상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황수학원을 가야 되나? 초등학교에 제일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황수학원? 네. 이름 황소입니다. 실제 학원이에요? 예, 학원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홍보해 주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이제 연구소 직원들이 그걸 저한테 이제 어떤 데고 이렇게 쭉 알려줬는데 뭐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갑니다. 뭐 1, 2년씩 대기하고 뭘 가르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생각하는 황소수학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황소수학은 초등 3학년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2 11월에 시험이 있고 초3 2월과 11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기본 자기학년 플러스 3년은 선행과 심화를 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며 성대경시 장려사는 되어야 가장 낮은 초등 1품반에 가능합니다. 초등은 경시반, 심화반, 실력반, 1품반이 있고 경시반이 가장 잘하는 아이가 갈 수 있습니다. 1품반이 30%에서 30%입니다. 실력이 3%에서 10%니 인서울급은 1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시는 상위 1% 미만이며 심화반은 3%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초등 6학년의 황소수학 중등 졸업 후 고등 진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인트로가 좀 길었네요. 자, 초6을 위한 수학 선행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은 전부 다 선행에 미쳐있기 때문에 선행의 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태를 붙느냐 마느냐 고민들이 많으시는데 입태 붙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초5를 생각해도 됩니다. 뭐 점점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수상화 초육 수상화반을 입태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등 입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수상화 입태를 합격하려면은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보통 초5나 초6에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5나 6에 시작하는데 이전에 초5 전에 이미 중등 심화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중등 심화라는 것은 1품 적으세요. 1품 최상위 수학, 최상위 중등이 있습니다. A급 블랙 라벨을 말하는 거고 고쟁이가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 5권 중에 2권 이상을 끝내야 돼요. 5권 중에서 최소 2권에서 4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난이도는 이 정도 될 거예요. 고쟁이가 한 가운데 정도. 그러면 초6의 수상화 선행 판단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초등수학이 잘 되어 있는 거야. 분수, 소수, 연산을 내가 확실하게 다 맞을 수 있느냐 이거죠. 72.68 나누기 3.4 이런 게 확실히 될 수 있느냐. 그쵸? 그게 첫 번째고요. 이건 뭐 대부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력 유형을 풀 줄 아는가. 그러니까 최상위를 풀었을 때 매스 마스터라고 있죠. 최상위에서의 매스 마스터. 뒤에 하이 레벨 풀었을 때 한 80% 정도 풀 수 있느냐. 물론 경식 기출 빼고요. 풀 줄 아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초등이 끝난 거죠. 그래서 초등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등의 개념과 심화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 플러스 유형 책을 봤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랜덤하게 내가 꺼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거기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근히 여기가 많이 약합니다. 애들이. 앙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도 잘 모르고 있고 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유리수, 정의도 잘 모르는 애도 많아요. 그 다음에 황소 교재나 A급이나 최상위를 했느냐 그죠? 이거 A급 최상이라는 거는 시중 교재 5대장 5대 시중 교재가 1최에 고 B입니다. 1품 최상위 A급 고쟁이 블랙라벨. 그거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끝냈느냐 이거죠. 또는 황소교재를 끝내면 요 전체를 다 본 거나 다름없어요. 예. 황소교재 어드밴스드 정도만 돼도 프라임 어드밴스드 에센스만 돼도 챌린지는 뭐 거의 고등 문제 섞어놔 있으니까 프라임 어드밴스 에센스죠. 어드밴스만 돼도 A급 최상위 정도는 다 풀 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교재의 문제를 뛰어넘는 황소교재죠. 황소교재를 한 학생, 그런 학생들은 수학 상하 선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중등에서 중3까지 3-1, 3-2까지 하고 나서 수학의 샘반, 고등황소죠. 고등황소를 합격하는 거죠. 고등황소 시험을 합격했다. 합격 점수는 따지시면 안 돼요. 뭐 35점도 합격하고 50점도 합격을 하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 황소 시험 고등 입대 점수에 대해서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깁생 3레벨 이상 합격했다. 그러면은 선행을 진행할 때가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 선행 시에 심화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보다 가장 정확한 거는 깁생 테스트 1, 2레벨 나오면 되고 또는 뭐 3까지 봐줄게요. 근데 깁생 테스트를 볼 여력이 안 된다. 뭐 집에 깊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판단을 해드리고요. 선생님이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깁생 대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대수만 봅니다. 1-1, 2-1, 3-1 대수만 보기 때문에 도형이 약한 경우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깁생 1에서 3레벨씩 그냥 넘어가는 걸로 가시고요. 의대 기준은 1레벨 이상입니다. 1레벨보다 더 뛰어넘는 레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소 레벨이 되겠죠. 실력 정석반, 기본 정석반.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단원을 잘 보셔야 돼요. 방정식과 함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선생님이 전문쌤한테 체크를 받으시고요. 아, 얘는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바로 원수학 입태를 그냥 보셔도 됩니다. 맨몸으로. 30문제 중에서 21개 이상 합격인데 대부분 뭐 7점 나오거나 10점 나오거나 잘하는 애들은 15점 나오는 까지 봤어요. 프라임 나온 애들. 근데 이제 블랙라벨까지 끝낸 애들이 20점 조금 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21점을 넘으려면 사실은 고등 수상을 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아이러니하죠. 고등 수상의 함수하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하게 되면은 중등 A급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등 심화를 도형도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삼각함수나 피타고라스 닮음이다. 원까지. 그죠? 그거를 최상위로 좀 끝내면 좋은데 최상위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 A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쟁이를 하거나 뭘 할까요? 센 1품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물론 황소 교재로 하면 베스트죠. 예. 그래서 황소는 평면기하가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은 완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드밴스드에서 많이 이탈이 나오죠. 그래서 과외로 서포트 하시더라도 좀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는 2-2까지는 버티자. 예? 황소 에서 들어갔는데 꼭 버티십니다. 예, 버티셔야 돼요. 또는 전문가회로 또는 최상위 라이트로라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깁생 테스트를 봤을 때 레벨이 1, 2, 3이 나오면 오케이, 수학상하 시작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원수학 깁태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깁생 2레벨 나왔는데도 원수학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아이는 황소 가면은 역효과, 그렇죠? 좋은 학원을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점수가 나와서 갔는데 맨날 꼴찌가 나온다. 그러면은 엑스러 지능 검사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엑스러 지능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오면은 황소 가기가 힘들거든요. 황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따라오면 되겠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갑자기 실력반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력은 일품반인데 터무니없이 하는 걸 보면은 숙제도 잘 못 해오고 일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실력반 들어가는 애가 가끔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과감하게 스탑을 하고 과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레인지에서 최고가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갑자기 용의 꼬리가 되겠다?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뱀의 머리가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행할 거면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선행하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남이 하니까 한다. 이거는 최악인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 영가고 트랙인 경우에는 일단 웩슬러 지능 135 이상 나오면 좋고요. 170, 160이 이제 한계니까 측정이 잘 안 되죠. 그 이상은. 성대경시 금상 3번 탄 애가 이 정도 나왔었어요. 150이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웠습니다. 성대경시 참 무조건 금상이 3번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지겨워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황소 경시 심화 교재도 구해가지고 혼자 합니다. 그리고 외대부 하나고 상상고 목표인 애들은 이 정도 지능 120에서 134 정도, 그 다음에 유전자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황소 심화 실력반 정도는 나오죠. 그러면은 3년 선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프라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수학의 샘반이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진행하시는 거고요. 초 5나 6에 수상화가 끝나죠. 황소에서. 근데 그게 아니다. IQ 120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고 의대 아닌 걸로, 또는 잘하면 의대 재수 이렇게 간다면 사고력 필요 없으니까 제끼시고요. 일단 선행 3년으로 달리세요. 최상위 디딩기만 열심히 하시고, 중등이 중요하니까 중등 남자쌤을 찾아가지고 스카이 출신으로 10년 이상 개인으로 들이밀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좋은 학원을 집에서 가까운 데로 소수 정예로 가셔요. 그래서 고등에서 깁생으로 진입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중1 때 깁생 1레벨이나 2레벨로 진입을 낙하산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황소 안 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황소로 가려고 막 2, 3년 재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타겟을 잡아버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100% 좋다,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도 힘들면은 내려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KMO, IMO 준비할 애들, 이런 애들은 딱 싹수가 벌써 다르죠. 그런 애들은 지능검사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능검사 보면은 당연히 좋게 나오니까. 지능검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지. 요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요거 1번, 2번과 2번, 3번이 많이 고민되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성대경시 점수를 가지고 오시고 지능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얘가 황소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학원이 맞는지 그거를 제가 찾아드려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황소 입태 아니더라도 준황소로 깁생을 생각하거나 대치 올림피아드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 2년 이하 학생들, 그죠? 그것도 황소하고 비황소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물리를 해도 되고요, 화학을 해도 되고 경시를 하나씩은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영어에 집중하시거나 국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두세 번만 하면은 파악이 되니까 초3부터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세요. 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 공부법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4, 5에 중등을 끝냈다 그랬죠. 중등 끝. 또는 황소를 들어갔어요. 또는 원수학을 들어갔어. 또는 깁생을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심화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심화 문제거든요. 함수. 바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 정석으로 돌리셔야 돼요. 기본 정석과 RPM으로 먼저 돌리세요. 뭐 어느 유튜브 보니까 시중교재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시중교재만큼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중교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본 정석 RPM으로 일단은 다지세요. 그 다음에 센과 고쟁이로 다지고 그 다음에 실력 정석 일품 이렇게 다지고 나서 블랙 라벨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기스터디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의 과정을 거쳐서 총 8권으로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1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초5 말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두 번 돌린 후에 후원 수투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이제 잘 하려면, 고등수학을 잘 하려면 아까 전에 그 컨디션 5가지 말씀드렸죠. 이 5가지 분수계산, 소수계산, 최상이 잘 푸는지, 그 다음에 A급 최상이 잘 푸는지, 황소계절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가장 베스트는 깁생 3레벨 이상인지 를 확인하고 나서, 그죠? 고등수학을 들어가는데 이 교재 순서로 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지. 수업을 듣고 나서 오프라인 만약에 수업을 듣잖아요. 오프 수업 듣고 2시간, 3시간 이상은 숙제 및 복습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 응용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세요. 바로 암기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도 들으시고요. 현우진 인강 이런 것도 들으시고, 그리고 시간 관리, 동선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라이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많이 날린다 그랬죠. 가끔은 친구들과 같이 그룹 스터디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차를 잘 외우고요. 목차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수상화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수상 먼저 하고 나서 수학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치동의 모든 학원들이 지금 수상화를 같이 안 하면 불안하니까 계속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됐어요. 수학 상을 한 다음에 수학화를 돌려야 됩니다. 동시에 하면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언제 푸느냐? 여기 3번째 돌릴 때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실력정석 연습 문제나 일품에는 모의고사가 약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6에 만약에 대치동의 메이저 학원 우리가 있죠. 깁생 원수학, 2등 수학, 생각하는 수학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항소를 했는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시중 교재를 무시했기 때문에. 시중 교재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 수학을 제대로 풀지 않은지를 확인했어요. C 단계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 선행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이거는 과외로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하고 가면은 수학 상하가 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번은 돌려야지 감이 오는 과목이 바로 수상하기 때문에 한 방에 온다 그러면 천재죠. 예, 그러므로 좋은 반을 들어간다고 한들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반복이 필수다. 그래서 제가 하는 중수업 있으니까 수학 상하 RPM 수학을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지금 유튜브로 제가 RPM 수학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이슨 킹 RPM이라고 치면 됩니다. 제 강의가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수학 상하를 원래는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은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 상은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그 다음에 방정식과 함수, 그렇죠? 부등식 이렇게 되고 여기가 좀 어려워요. 도형의 방정식이 좀 어렵습니다. 전문 선생님한테 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이거는 팀 수업이나 전문 수업으로 해야 돼. 8명, 15명 수업은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 X축, Y축에 놓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서 접선 긋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건데 그거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원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좀 능력이 되는 애들은 기본 정석으로 바로 보세요. 정석이 더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막 기본 정석 하는 애도 봤는데 응? 처음 배우는 것도 헷갈리는데 동시에 나가면 더 헷갈리죠. 중등 인수분해도 제대로 안 되고 고등도 더 어려우니까 안 되고 나머지 정리는 멘붕 나오죠.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안 되는데 함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수업을 잡으셔가지고 이런 거를 미리 좀 듣고 그러고 나서 학원을 가는 게 또는 학원을 항소를 다니면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하는 간단합니다. 집합명제와 유무리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집합명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 유리함수는 보통 3시간 만에 끝내죠. 3시간, 3시간, 3시간. 이게 한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2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그렇죠? 12시간, 9시간, 6시간, 15시간, 27시간에서 30시간이 걸린다. 보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수학이 많이 걸리죠. 다항식이 3시간, 나머지 3시간, 인수분해 2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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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이건 9시간 걸리죠. 3시간. 많이 걸립니다. 응? 8시간, 9시간, 17시간에다가 20시간이잖아요. 26시간에다가. 여기서 많이 걸린다는 거죠. 한 44시간 걸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등 1-1 개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중등 1-1 개념을 잡아야 되는 이유. 지금 이거는 이제 초5 성도 학생인데 중등 선행을 저한테 문의 주셨어요. 근데 원래는 1품반이었는데 어드밴스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중1 다시 1과정을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왜? 수에 대한 체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종수, 유리수, 소수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고 그 다음에 부호하고
분수 소수 혼합 계산이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중학교 걸 하면은 손수분해도 잡히고. 이 학생은 1차 방정식까지 나갔고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고 하루에 2, 30문제씩 바로 A급도 진행했죠. 예,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반이 어드밴스드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도 그렇죠? 여기는 좀 초5에 중1 하는 학생이라 느긋하게 하는 학생이라 그런데 송도기 때문에 자 이제 대치 서초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초 3, 4에 5-2 진행하는 학생도 중1 수업을 들으시면은 나중에 6-2 배운 후에 1품에서 바로 어드밴스로 점핑할 수 있다는 거죠. 항소 다니면서도 선행을 좀 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2-1, 3-1을 잡아야지 그 원수학 입태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학 입태를 제대로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학 입태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로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중교재를 완벽하게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라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고쟁이도 하세요. 고쟁이도 하시고 중등도 있습니다. 고쟁이. 중등도 하시고 A급 최상위도 다 하시고 제가 주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용으로. 그 다음에 기본 정석을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블랙라벨만 풀고 갔는데 깁생 1, 2레벨도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황소 프라임 어드밴스 졸업했는데도 깁생이 1, 2레벨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른 학원도 보겠죠. 생수나 이든이나 원수학. 수학하기 허다합니다. 그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우리가 중등심화를 제대로 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최상위 스텝 2를 한번 풀려보세요. 그래서 정답률이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센 C 스텝 중에서 중2-1을 해서 85% 이상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A급 B단계에서 65%에서 75%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정답률이 약한 부분만 저한테 과외를 문의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 자료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입태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선행을 한 후에 황소 3-1 마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원수학 입태를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 3-1 하다가 도중에 나와가지고 원수학 입태를 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학원을 끊고 2, 3개월을 집중으로 과외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21점을 만들어 드린 코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황소 고등으로 그냥 계속 심어 있다가 쫑구고 있다가 되면은 가는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황소에서 고등에서 이탈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초6에 우리가 수학상하 입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유효하게 됩니다. 일단은 황소 수학이 실력 정석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학원에서 기본 정석을 미리 끝내는 거예요. 또는 기본 정석반이라도 가자 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황소 기본 정석 밑에 이제 수센반 되면은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가는 게 맞죠. 예. 황소 수센반이라도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깁생 트라이 하는 게 좋은데, 아니, 황소 지겹다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학으로 튀는 거죠. 그러면은 실력 정석반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황소 수학 실력 정석반은 무조건 남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원도 적으니까 좋죠. 원수학은 막 10명 넘어가는데 실력 정석반은 10명이 안 되니까 황소에. 예.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깁생 1레벨하고 수학의 샘반을 또 병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악인 거죠. 학원은 하나만 다니십시오. 그래서 깁생 1레벨 나왔으면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좀 더 심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KM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황소를 계속 다니는 거고요. 예. 또는 대체 올림피아드로 가겠죠. 그래서 수학상은 깁생에서 하는 게 좋아요. 교재 양이 상당하고 내용이 좋습니다. 황소보다도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깁생 1, 2레벨 교재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센반 하면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정석이나 RPM으로 좀 들으시고 깁생 1레벨로 완벽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물론 원수학 입태도 제가 진행하고요. 그래서 방정식 함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유전자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어느 정도 유전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뭐 한번 기분 나빠하니까 뭐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예. 보통 이제 초3에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낮게 나오면은 이제 연구하고는 포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황소 대비까지는 하시는 게 맞죠. 황소 대비를 초4까지는 트라이를 하세요. 초5에 이제 황소 대비는 만약에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능 유전자가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유전자가 50%에서 60%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능 유전자는 엄마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야죠. 그래서 지능이 상위권인 경우에는 뭐 외대부കൾ 하나고 준비하시면 되고, 지능이 최상위권인 경우에는 연구하고 준비하면 되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시켜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KMO 맞다 아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 IQ가 좋기 때문에 좀만 열심히 하면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연구학원은 아니더라도 외대부까지는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초4, 5의 중등 대수만 제대로 파도, 예? 제대로 전문가한테 배우면은 수상화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잘하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KJ의 예모까지 상탄회가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금은상을. 지금 초6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IQ 높이는 연습도 하면 됩니다. 여기 잠실 청어람 다닌 학생, 예. 음상이나 음상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년은 KMO 5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수업이 다시 문의가 왔어요. 예. 그래서 주 1회로 해서 이제 황소당에다가 옮겼는데, 예. 청어람에서 잘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잠실 사시는 분들은 청어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어람도 있고 구주 2위도 있죠. 예. 잘 판단하셔서 다니시고 저한테 주 1회로 수업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영재고 준비까지 다 해드립니다. 학원 수업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조합 파트를 지금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이분 천재죠. 여기 한번 나왔는데 성함을 내가 깜빡했네요. 여기 나왔는데 IQ가 200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좋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어느 정도 키워주니까. 그래서 대부분 중1, 2에 또는 초6에 수포자가 너무 많으니까
스승을 만나는 게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걸 X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선천적인 게 맞죠. 80%는 선천적이고 20%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명확하게 익힐 수 있을까요? 뭐 유리수의 정의 말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말을 대답 못하죠. A분의 B, A와 B는 서로 소인정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 말을 못합니다. 개념을 암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을 잘 하려면은 대표 유형 정리를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유형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 파생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